나는 심장이 없어 아플 수가 난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아플 수가 난 없어.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로 꼽히는 심장 질환.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심혈관 질환이란 생명의 원동력인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즉 관상동맥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말하는데, 40, 50대 돌연사의 주범인 만큼 젊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방심하다가는 심장이 쿵 내려앉을 수 있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네, 한국인의 사망원이 1위 하면 암이라는 사실 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김철원 씨, 장현 씨, 그렇다면 1위 말고 2위는 어떤 질환일까요? 사실 저는 1위부터 10위까지 쭉 다 나열할 수 있거든요. 네, 말해보세요. 근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네. 2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흔히 뭐 중풍이라고 알려진 뇌졸중이 2위죠. 야, 1위부터 10위까지 다 틀릴 뻔하셨어요. 왜요? 뇌졸중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네. 이 심혈관 질환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나요? 네. 그게 아. 아니에요. 듣고 나니까 네. 예은 씨가 정확히 정답을 오. 맞히셨습니다. 네. 네. 그 심혈관 질환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더 큰 문제는 40, 50대 중년 돌연사의 주범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내과 네. 이철현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심장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지, 더불어서 죽상경화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그래프는 2017년 대한민국 산후망 원인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아까 2위, 3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1번으로 제일 많이 사망한 건 암이 맞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사실 당뇨병의 고혈압성 질환까지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생겼냐가 문제라는 것뿐이지 다 혈관 질환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어릴 때는 사고나 자살 이런 것들로 많이 사망하게 되는데 30대, 40대부터 시작한 당뇨, 고혈압 같은 그런 기저 질환들이 40대부터 50대, 60대까지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뇌졸중 같은 것들로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그것들은 점점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더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85세에서 100세까지도 저희가 시술을 하고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를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면 사실 암세포도 잘 자라지 않는 단계에서도 이런 혈관 질환들은 더욱더 환자분들한테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상경화증이란 거는 1번 혈관에 저희가 기름때가 찌꺼기가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비만이 있고 담배, 그리고 운동 부족할수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집안에 가족력이 있을수록 더욱 잘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걸 일단 죽상경화, 동맥경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죽상경화증 저희가 태어날 때는 다 깨끗하고 깨끗한 고무 튜브로 태어납니다.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고무 튜브가 사실은 내구도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점점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저희가 오래된 타이어를 보면은 거칠거칠하고 하얗고 이러면서 갈라지는 양상들이 생기듯이 몸에 기름때가 점점 축적되게 되면서 그게 피가 가는 길을 좁게 만들고, 그러다가 정말로 여드름이 탁 터지듯이 문제가 되게 되면은 그 안쪽이 완전 꽉 피떡 혈전으로 막혀서 저희가 중요 기관들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 들을 때는 이런 한국 지리 시간에 뭐 지리를 배울 때 나왔던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런 강들이 오래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구불구불해지는 것을 예전에도 볼 수 있었고, 이것이 혈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만한 환자들은 몸에다가 10kg, 20kg를 보통 보다 더 짊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 많은 피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군데군데 퇴적층들이, 여기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듯이 퇴적층들이
그 혈관의 혈전, 그다음에 혈관 플락을 형성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번은 담배. 담배 같은 경우에 정말 저희가 30살임에도 불구하고 29, 30임에도 불구하고 혈관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로 담배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운동 부족, 당뇨는 혈관을 정말 삭게 만들고 혈압이 오래될수록 구불구불해지면서 이런 퇴적층들이 일어나기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저 뿌형 강물처럼 몸에 있는 기름때 콜레스테롤이 저런 그 문제가 되는 부위에 쌓이게 되면서 죽상경화증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말로 이제 심장을 출발하면서부터는 모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맥의 판막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심장을 먹여 살리는 오늘 얘기 드릴 관상동맥,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 뇌혈관, 그다음에 대동맥 같은 경우에 쌓였던 것이 찢어지면서 대동맥 박리, 그다음에 콩팥 쪽, 그다음에 팔, 다리 같은 경우에도 말초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진행되면 저희가 그 각 부위의 그 질병을 앓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네. 우리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심장혈관, 심장 질환 후 일어난 사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이 바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허혈성 심질환 하면은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피가 안 가게 돼서 피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심질환을 얘기 드리는 거고 심질환 중에서도 사실 허혈성 심질환에서 꽤 많은 그 뒤로 이어지는 심부전이라든지 다른 판막 질환들이 동반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빈도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시작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한 40%에서 사실 60%까지도 그 뒤에 다른 심질환과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좀 보시면은 사실은 관상동맥 뒤에 얘기 드릴 조영술 사진인데요. 정말로 매끄럽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군데군데 좁아진 지금 저희 까만 부분들이 피가 지나가는 부분, 얇아져 있는 까만 부분이 얇아져 있는 부분들이 죽상경화가 진행된 관상동맥을 보고 계신데 이럴 경우엔 가슴에 통증이 오면서 사실 저희가 자각을 하게 되고 검사를 해서 저럴 경우엔 치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란 거는 얘기를 들면 관상동맥에 죽상경화가 생겨서 그 다음에 피가 모자라는 허혈성 심질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관상동맥이라는 거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세 개의 큰 혈관입니다. 그래서 심장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 순대 먹으면서 염통 같은 거 먹을 때 쫄깃쫄깃한 알다시피 완전히 허벅지 근육 같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몸에서 가장 두꺼운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야 되니까 정말로 다른 거 일절 없이 근육으로만 일어든 조직이고 그만큼 일을 하려면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굵은 혈관으로 저희가 피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면은 사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 중에서도 지금 조금씩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은 관상동맥에 어느 정도 죽상경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예 증상을 일으키지 않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뭐 언덕백에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한참 그 운동을 할 때나 일어나는 안정형 협심증 같은 왼쪽 그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점점 저희가 여드름이 나더라도 처음에는 좀 붉게 올라오다가 그냥 까맣게 가라앉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안정형 협심증처럼 아니면 정말 빨개지면서 노랗게 골마 터지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아 골마 터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으로 급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도 사실 저희도 저도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죽상경화성 동맥경화를 가지고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좀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아예 증상이 없는 환자 아예 정말로 깨끗한 아이 같은 상태일 수도 있지만 관상동맥에 어느 정도 20%, 30%, 50% 정도 있어도 증상이 전혀 없는 무증상 협심증의 환자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로 운동할 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골프 나인홀 돌 때쯤 그다음에 뭐 등산을 하는데 산 중턱에 올라갈 때 가슴이 답답했다가 쉬면 좋아지는 그런 통증이 있는 안정형 협심증 그게 몇 년째 계속 자기는 지속이 된다라는 분들이 외래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게 한 달 사이에
점점점 심해지더라.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30분, 40분 해야 아팠는데 한 달 사이에 이거는 뭐 5분, 3분 아니면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도 가슴에 통증이 온다라는 급성으로 바뀌는 관동맥 증후군으로 사실 응급실을 내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거 없이 사실은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부검을 해봤더니 급성 심장사로 오는 그런 경우로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것을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심혈관 질환이 이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40, 50대 돌연사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보내는 일종의 그 경고 신호라고 해야 되죠. 이걸 좀 미리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저희가 진단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제일 전형적인 흉통이라고 심장성 흉통이라고 하면 얘기 드렸다시피 한참 운동하고 저희가 올라가고 땀이 흘리고 할 때 가슴이 꾹 하고 누르다가 그다음에 좀 쉬면은 한 30초, 1분 정도 있으면 어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리는 듯한 양상의 통증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환자분들마다 얘기하시는 증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따끔따끔하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 먹고 하면 더 그렇다든지 사실은 헷갈리기 쉬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실수록 당뇨 환자일수록 사실은 증상도 없이 방문하는 경우도 다른 병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특히 사실은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단 자체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운동할 때 통증이 있고 쉬면 나아지고 증상이 최근에 들면서 점점 심해지더라라는 게 가장 특이한 건데 사실은 현대인이 운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거를 알아차릴 만큼 운동을 하지도 않고 실제로는 혈관이 99% 막혀서 끊기기 직전인데도 그 몸에서도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알아서 사실은 혈관이 조금씩 커지는 게 있어서 정말로 쓰러지기 전까지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진단해도 쉽지가 않은데요. 기본적인 검사로 뭐 심전도 엑스레이를 하지만 심전도나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로는 정말로 응급이냐 아니냐 정도만 구분할 수 있고요. 다음 보시면은 1번은 진단의 주가 되는 거는 운동 부하 검사입니다. 저희가 주사로 맞든 그다음에 실제로 뛰든 운동을 스트레스 상태를 가할 때 저희가 이게 협심증인지 허혈성 협심증인지 알 수가 있어서 일단은 운동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CT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약간은 애매한 통증, 그다음에 급성으로 온 통증 같은 경우엔 응급실에서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게 CT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상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관상동맥 조영술까지도 해서 질환을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상동맥 질환의 이 진단법 중에 가장 정확한 검사가 관상동맥 이제 조영술이잖아요. 진단과 동시에 치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이에요? 일단은 관상동맥 조영술부터 얘기하는 게 하도 요즘에는 시술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는 주위 분들이 많아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관상동맥 조영술 자체는 검사입니다. 검사로 진행을 하는 거고 다음과 같이 심장 안에 직접 들어가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직접 팔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타구니 큰 혈관을 통해서 안에를 물감을 써서 직접 찍어보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검사이고 이런 검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사실은 저렇게 정상 관상동맥들은 매끈하게 구불구불하지만 매끈하게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협심증 환자를 보시면은 중간에 아주 잘록하게 좁아져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쭉 굵게 나오다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넓어지는 건데 사실은 시작 부위가 굵고 점점점 조금씩 가면서 좁아져야 되는데 저 그림은 중간에 굉장히 좁아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기름때 찌꺼기로 좁아져서 협심증을 일으키고 있는 환자의 관상동맥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혈관 안쪽에 저희가 조그만 철사를 넣어서 얇은 철사,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철사를 넣고 거기를 따라서 풍선으로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히고 그 다음에 약을 묻힌 철망으로 저렇게 넓혀서 피가 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시술을 하는 게 일단은 저희가 관상동맥에 대한 스텐트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조영술, 이거는 시술. 사실은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되는, 하나는 검사, 하나는 치료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게 되면은 그 아까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혈관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술 부위, 팔이나 사타구니만 문제가 없으면 합병증이나 이런 게 동반되지 않는다면 바로 다음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 무서운 이유가 3분의 1 가량이 응급실로 오기도 전에 사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만큼 골든타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증상 발생 후에 그 몇 시간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지요? 그리고 관상동맥을 재개통시키는 수술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급성 심근경색증은 사실은 아까 얘기 드렸던 협심증과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렸을 때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개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도 들고 있어서 실비보험을 보시다 보면은 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다음 보시다시피 급성 심근경색증은 아예 그 심장 안으로 피가 못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이 시술하기 전인데요. 아예 피가 가지 못하고 심장이 계속 안쪽으로 피가 가지 못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근경색증이고, 그럴 경우에는 피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 심장 세포가 죽은 것이 확인을 될 때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응급 상황이게 되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이어도 정말로 조금씩은 피가 가는 경우들이 있고 아예 피가 안 가게 되면서 저희가 심정도가 크게 변하는 그런 그 급성 심근경색증일 때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얘기 드린 심정도가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되는 급성 심근경색증일 때는 저희가 권고하기로는 흉통이 온 뒤에 30분 뒤에 병원에 도착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문을 열자마자 저희가 뚫는 데까지 90분 이내로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 멀리 살지도 못하고 근처에 다 대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집도 그렇게 살고 있고 응급으로 다 출동을 하는데요. 실제는 흉통이 발생한 다음에 사실은 이게 뭔지 헷갈려 하시고 아이고 이러다가 낫겠지 하고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시면서 초반 때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좀 느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40분 정도로 사실 저희가 권고하는 30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도 사실은 뭐 지체가 되지만 사실 병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60분 정도로 권고안대로 되고 있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혈관 질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하거나 고혈압, 비만, 당뇨, 특히나 남자분들은 이런 것들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정말로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거나 이런 전신에 목과 어깨까지 같이 아픈 경우에는 응급실에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흡연하거나 술 많이 마시는 남자분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여자분들이 괜히 걱정이 많으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이렇게 알아서 빨리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증의 치료에. 네, 이렇게 뭐 시술이나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 이 사후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후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뭐 치료를 잘해야 되는 게 1번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술이든 수술이든 가장 잘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들의 100% 책임이라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약을 잘 복용하는 게 중요해서 이거는 저희가 처방을 잘하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드시는 게 반입니다. 잘 드시고 이게 반반 서로 부작용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걸로 모자라면은 조금 더 증량을 하고 아니면 너무 세다 싶으면 감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관상동맥 질환에서는 가장 크게 혈관 질환에서 두 개가 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항혈소판제, 흔히 혈액을 잘 순환하게 하는 혈액순환제라고 아시는 그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그다음에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이 있고, 하나는
콜레스테롤 약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종적으로 혈관에 침착되게 되는 거는 그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는 그 콜레스테롤 약,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서 그 항혈소판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사용한다는 건 항상 좋은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피떡지가 잘 안 앉고 추가적으로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몸에 멍이 들거나 코피가 나거나 그다음에 출혈이 있을 수 있는 그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밖으로 보이는 출혈들은 사실은 간단하게 체크가 가능하지만 사실 위장에서 일어나는 출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변 색깔을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콜레스테롤 약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기를 저희 쪽에서도 의사들도 몰래 먹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사망률을 20%, 30% 다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먹을 때는 그 온몸의 통증이라든지 근육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 수치라든지 이런 게 약간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저희가 외래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좀 더 증량하고 있으면 감량하는 듯하게 서로 간에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 반, 그다음에 저희 반. 금연은 얘기할 거 없이 저희가 100% 환자분한테 책임을 물립니다. 이거는 뭐 2배, 3배가 아니라 금연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더 이상 치료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100% 이거는 혈관 질환,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혈관을 저희가 하는 시술은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냥 좁아져 있는 기름때 찌꺼기를 옆으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라는 걸 막으려면 다음과 같이 금연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을 안 하면 저희가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이 그냥 집에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아파요 라는 건 저희가 아무도 이거는 심장성 원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얘기를 드릴 거는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곳을 산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산책도 아주 보폭이 크게 빠르게 저희가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럴 경우에는 러닝머신 체육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권장을 드리고 30분에서 50분 그리고 각도는 한 5도에서 7도, 10도까지로 올려가면서 저희가 시속 한 5km에서 7km, 10km까지 조금 빠르게 걸으면서 땀이 날 때까지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하고 그게 정말로 심장의 부하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 체크하면서 내가 보통은 이 정도 때 가슴이 아팠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라는 거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돌연사를 막기 위해서는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금연과 절주, 규칙적인 운동 같은 생활 습관으로 우리 심장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내과 네. 이철현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